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그 2021년도 또 사과를 이제 마무리 수확을 하고 한 해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사과를 재배하면서 보시다시피 이제 사과는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노린재가 한 마리도 없었다는 점. 노린재가 발생되자마자 식물 보호제를 쳤어요. 쳐가지고 없애버렸고, 또 응애 잎 뒤에 이제 앉아가지고 잎을 엽록소를 이제 빨아먹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잎이 색깔이 이런 색을 못 내고 이제 탈색돼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과가 이제 빨개지지 못하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응애약은 이제 응애 식물 보호제는 단독 살포합니다. 단독 살포로 하지만은 응애약은 강산성에 해당되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물도 강산성 물과 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물이 저희들 같은 데 알칼리성이 8.3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물을 낮춰야 되죠. 굉장히 낮춰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바가지로 이제 25마리에다가 뭐 사발로 해서 한 사발 정도, 아니면 한 사발도 좀 더 넣어야 돼요. 산도 수치를 4로 맞추려면 3 내지 4로 맞추려면은 그 정도 넣어야 됩니다. 물론 뭐 다른 약재 할 때는 그렇게 안 넣지만은 응애나 진딧물 약재는 산도가 굉장히 낮다. 3 내지 4다. 그래서 그런 식물 보호제를 많이 안 쳤어요. 많이 안 치고도 잎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살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과를 아주 전부 다 꿀사과입니다. 꿀사과. 꿀사과가 될 수 있는 그 원인은 저온이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추웠잖아요. 추워가지고 저온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잎에서 만들어지는 탄수화물들이, 다당류 이런 탄수화물들이 이 과일의 요 과경을 통해서 과경이 뭐냐 하면 이제 잘 안 떠지네요. 튼튼하게 만들어서 사과를 과경이 요겁니다. 여기 요걸 통해서 이렇게 꿀이 안에 맺힙니다. 중간에 씨방 근처에 이제 꽉 맞추죠. 맞췄다가 이제 그게 날씨가 계속 추워 있는 상태가 그대로 되면은 거기에서 멎을 수가 있습니다. 멎을 수가 있는데 9월 달에 이제 비가 그렇게 비가 왔고 날씨가 추웠어요. 추워지다가 근래 한 일주일 좀 넘게 계속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만들어졌던 꿀들이 아주 세포, 과육으로 이제 착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맛이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잘 만들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사과의 맛은 최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제가 이제 계속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 박스 정도 이렇게 팔게 되면은, 그분들이 다 드시지도 않고, 4박스를 또 시켜요. 4박스를, 저는 명함을 안 넣습니다. 그냥 이제 잉메일스 농원입니다. 네이버에 쳐서 잉메일스 치면은, 저희 가원에 대해 나옵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한 박스를 팔았는데, 오늘 아침에 7박스를 또 가지러 온다 그래요. 그래 또 7박스. 또 이렇게 한 박스 팔았는데 4박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굉장히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23과까지는 다 팔리고, 그 이후 큰 거, 17과, 15과, 13과, 15과, 17과, 19과도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과일이, 여기에 있는 과일들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희한하게 크진 않습니다. 또 뒤에 크네. 뒤에 거는 여기 크네. 이것은 이제 13과 정도죠. 이 뒤에는 맞네요. 이 앞쪽에는 희한하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7과 정도인데, 이 뒤쪽에 이제 큰 게 열렸습니다. 지금 이게 뭐 설명을, 그래서 이제 과일을 이렇게 잘 만들었다. 그래서 벌레도 하늘도 없이 이제 컸죠. 그래서 고지되다 보니까 날씨가 차지요. 차면은 해충들이 이제 덜 번식합니다. 추우니까 번식 안 하고, 날씨가 뜨세야만이, 온도가 높아져야만이 해충들이 이제 많이 이제 번식도 하고 날아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고랭지 해발 567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충들이 그렇게 많지, 올해는 희한하게 많지 않았어요. 물론 뭐 그런 식물 보호제를 이제 아주 적당한 시기에 물과 산도를 맞춰서 쳐서 이런 아무 병 없이 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해충들의 관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먹은 흔적이 없어요. 먹은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흔적이 아주 깨끗합니다. 여기 보이는 구멍들, 요거 흰 구멍들은 숨구멍이에요. 숨구멍. 이제 밤이 되면 야들이 이제 이다가 숨을 새요. 낮에 먹었던 탄수화물들이 있잖아요. 탄수화물, 단맛들을 있잖아요. 그걸 이제 꽉 먹었어야 돼, 낮에. 밤에 되면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는데 온도가 격차가 심하지 않을, 낮과 거의 밤이 비슷하다 하면은 낮에 먹었던 그 탄수화물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에틸렌 가스로 그냥 막 배출돼요. 그대로 배출돼요. 그러나 날씨가 기온이 차이가 있으면 야들이 추우니까 추워 움츠리겠죠. 움츠려가지고 야들이 그냥 몸속에 여기에 있는 당분을 소비를 못 시켜요. 시키더니 조금 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게 누적돼 가지고 굉장히 답니다. 그러니까 15브럭스 이상 나와요. 15브럭스. 그 이상 내가 뭐 재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 15 몇 개 계속 해보니까 15.6이 나와요. 15.6. 그 15.6이 나온다는 것은 괜찮은 거죠. 그러나 이 잎이 없는 가온들이 있어요. 잎이 없는 거. 다시 말해서 잎이 없는 가온들은 12브럭스에 참 근사할 정도예요. 12, 13브럭스 나오겠죠. 그 저거는 전부 다 15.6 브럭스가 거의 나왔다. 15브럭스 이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15브럭스 나오고요.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저 가온 주에 보면 이제 잎이 떨어지는 거 있습니다. 잎이 떨어졌다는 것은 균류들의 발생을 저지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균이 발생은 언제 하느냐? 균이 발생은 비가 오면은 발생해요. 비산한다 이랬어요. 비가 뭐 0.2mm 정도 한 2시간 정도 오면 야들이 곰팡이 균들입니다. 균류들이 막 날아다녀요. 바람도 불면 오겠지만 다른 데 올 수도 있어요. 오면 잎에 앉아, 잎에 앉아가지고 여기 이제 딱 앉아갖고 잎 속으로 이제 자기들 균사를 침입시키는 거예요. 그럼 침입시키면은 요 이파리는 병이 옳는 겁니다. 균이 들어와서 이미 요 잎은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그 식물 보호제를 치느냐? 작은 기작인 카인 예방제, 병이 오지 못하게 예방하는 겁니다. 예방제를 이제 치는다. 예방제를 치게 되면 예방제는 어떻게 치느냐 하면은 무슨 여러 가지 많죠. 그 예방제를 치고 그 전착제를 넣어야 돼요. 전착제를 넣으면 부착성 있는 전착제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잎에 맞으면 여기에 전착제가 묻어 있겠죠. 여기에 물이 비가 와도 비가 오기 때문에 치는 약이니까 비가 와도 여기에 이제 안 쓸려 내려가요. 쓸려 내려가는데 천천히 뭐 시간이 오래 더 걸리겠죠. 그럼 예를 들어 이 곰팡이들이 와갖고 여기 딱 앉아요. 딱 앉아가지고 침범하려 하죠. 그러면 미끄러져요. 그러면 이제 말라리라는 그 자기의 인체에 있는 걸 가지고 쏴가지고 붙어가지고 들어 약을 균사를 침입시키려고요. 그러니 이미 식물 보호제를 쳤기 때문에 들어 붙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균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주 잘 시기를 균류들이 발생 될 그 시점을 이제 알고 식물 보호제를 살포를 해주면은 잎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살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쪽 지방도 보니까 반은 살아 있고 반은 죽었어요. 잎들이. 금방에는 뭐 거의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는 맛있는 사과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잎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과를 보면 압니다. 그 가온에 가보면 잎이 끝까지 이 과일 옆으로 달려 있으면은 이 과일 옆으로 이렇게 잎이 70개 내지 60개, 70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먹어보나 마나 아주 맛있는 거죠. 맛있는 과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뭐 거의 다 여기는 꿀이 들어있어요. 꿀이 들어있어 가지고 맛있고 당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잎을 보호하는 그런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4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이제 경험 하시는 분들은 아주 10년 전에 하시는 분들은 배움을 실지 뭐 대학이 없었고 지금처럼 이제 마이스터도 이렇게 설정되지 않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방제력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교수들이 만든 방제력을 있는데 그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분명히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약제도 이런 식물 보호제도 칠 때 그건 뭐 공통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통점이고 거기서 선택하는 것은 이렇게 안 떨어져요. 이렇게 아주 단단한 거죠. 이거 과일을 단단하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방지하는 것은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잎에 오는 병 하나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 있던 것은 요거 동록이라 동록. 요거는 일적 뭐 바람이 세게 불다든가 우리가 무슨 식물 보호제를 칠 때 윙 해갖고 요게 유가기 때 과일이 유가기 때 보면은 솜털이 있어요. 솜털을 바람이 불어가지고 솜털을 막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솜털을 건드니까 이 피부가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속에 이 큐티클층이 있는데 이 몸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큐티클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막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과가 사실 맛은 더 있어요. 보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정품으로 이제 선물용으로 넣지도 못하죠. 근데 이건 거의 요 정도 수준입니다. 요 정도 수준이니까 뭐 한 박스, 두 박스 정도 나왔어요. 그럼 한 박스는 제가 이제 3만 원에 팔아먹었는데 한 박스 남았는데 전부 다 점 하나 없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노린재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론 탄저병 같은 것도 있죠. 근데 이 후지는 탄저병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근데 혹간 가다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병이 없다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가온을 관리하면서 이제 총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이제 해왔다. 다시 말해서 비가 올 때 균류들이 비산하기 때문에 그 비산을 막기 위해서 또 잎에 앉는 것을 못 앉게 또 앉으면 죽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식물 보호제를 살포를 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해충들이 이런 게 없으니까 약을 그렇게 많이 칠 필요가 없죠. 있으면 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노린재가 보인다 그러면 쳐야 돼요. 그러나 노린재도 한번 쫙 보이더라고요. 몇 마리 딱 보여서 한번 식물 보호제를 살포를 한 후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응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애도 이제 응애를 이렇게 딱 보면 안쪽에 있는 잎을 요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안쪽에 있는 요런 잎 보면 요게 이제 응애 벌레가 아주 적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확 찍어가지고 확대를 해서 쫙 보면은 보여요. 근데 저희 가온에는 응애가 없었다는 점이죠. 그럼 어떻게 응애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잎이 그렇죠. 잎이 펄했었고 또 제가 이제 마이스터 대학 다니고 있어요. 마이스터 대학 다니는데 마이스터 우리 이제 현장 실습을 현장 와서 뭐 전정도 하고 학예 전정도 하고 이래 와서 그 강사님들이 딱 이렇게 중간에 응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잎을 떼서 이렇게 봐요. 보면은 거의 다 저희가 뭐 이쪽 뒤에 다니면 보니까 응애가 없는 집이 없었어요. 없었어. 거의 다 있었어요. 이거죠. 다 한두 마리씩 다 찾아냈는데 저희 가오는 찾지 못했다는 점.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나는 응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내가 얘기를 하죠. 그분들이 선생님들 와서 응애를 이제 찾아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응애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응애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응애 없는 가온, 응애가 없어야만이 결국은 사과가 맛있다 이게 맛있다. 응애가 없어야 됩니다. 응애가. 그래 응애가 없는 가온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확 오늘 한 그루를 남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맛있다는 것은 내가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가격은 싸지는 않죠. 사실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은 사과 저 입장에서도 사 먹기가 진짜 어려워요. 제가 사과 농사를 짓기도 해야지 앉았으면 사실 못 사 먹습니다. 사실 어릴 때 생각하면은 어릴 때 이 사과는 예전에 그 돈이 가난하고 이럴 때 아침 대용으로 이제 저희 그 전에 보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였는데 식사를 그때 150원인가 뭐 이렇게 사과 하나가 그래 했어요. 그래 할 때 식사는 그때 5,000원, 4,500원 아니야 1,500원 식사가 1,500원이고 과일은 500원도 확실히 기억 안 나네. 식사가 밥이 1,500원 할 시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한 40년 전이죠. 40년 전. 보통 서울 같은 데 가면 터미널 아니고 전철 있는데 그런데 그 공간에 이제 식당이 있어요. 식당. 거기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1,500원에 이제 대놓고 먹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크네요. 요거는 이제 큰 게 별로 없어요. 저 뒤쪽에 뭐 한 있고 희한하게 큰 게 요 나무는 없네요. 저쪽에는 그 나무 과일 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을 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설명 안 했네. 과일을 크게 하려고 정과를 만들려면 일단 우리 수정 그 꽃가루 가지고 수정을 또 시켜요. 시키는데 저는 저쪽으로 이제 한 두 줄만 이렇게 실험 삼아 이렇게 수정 또 해봤는데 물론 수정한 데가 과일이 이렇게 정과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김새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삐뚤지 않다는 얘기죠. 삐뚤하지 않고 이렇게 잘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런 같은 경우에도 사과는 크죠. 근데 여기가 낮다는 얘기, 낮다. 요건 이제 약간 완만해야다는 얘기죠. 똑같이 커야 돼요. 이 수정시키는 것을 뭐 수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두형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벌들이 와서 해줘야 되는데 또 이렇게 벌도 키우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무쪼록 저는 올해 농사를 잘 지었다. 잘 지어가지고 지금 파란 게 꽤 많이 팔았어요. 하루 한 50박스씩 나갈 때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사 드시는 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서 뭐 두서없이 이렇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쉬워가지고 그동안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또 내가 키웠던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